자, 그래서 크기는 조리 시간에 맞게끔 자른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조리 시간이 길어. 근데 여러분들이 식재료를 작게 잘랐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타겠지. 그죠? 익다 보면 모양도 이제 수분이 빠지거나 모양이 뭐 변형이 돼가지고 모양도 쭈글쭈글 되고 말라 비틀어져 버리겠죠. 근데 조리 시간이 길어. 근데 이제 식재료가 큽니다. 그러면은 잘게 잘랐을 때보다 모양의 그런 뭐랄까 모양의 변성이 좀 줄어들겠죠. 그래서 오븐에 넣었을 때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요리를 잘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리 시간이 길면은 식재료가 두껍거나 단단해. 그러면은 그 조리 시간이 길면 거기서 잘 버틸 수가 있어.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추출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 추출할 수가 있다고. 근데 조리 시간은 겁나 깁니다. 근데 가열을 엄청 오래 합니다. 오븐에 엄청 오래 넣어서. 그럼 여러분들은 다 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리 시간에 맞게끔 재단을 해준다.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정말 중요해요. 약간 유도리와 관련이 있거든요. 제 유튜브 채널명 유도리 시도리잖아요. 유도리 있게 좀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약간의 유도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껍질은 향을 위해서 살린다 나와있죠. 껍질 까다 보면요, 껍질 벗기고 이제 딱 뒤집어 보면은 어느 정도 당근 같은 껍질 까다 보면은 아무리 돌려깎기 잘해도 껍질 반대편 이제 살과 이제 붙은 면에서 이제 이렇게 탁 이제 벗겨낸 거잖아요. 그럼 벗겨낸 거 보다 보면 어찌됐든 식재료의 그 고유 성분이 남아있어요. 껍질만 제거된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 향을 조금이라도 더 살리려면은 껍질을 좀 어느 정도 깨끗이 씻어낸 상태가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근데 이게 너무 식재료가 썩었는지 좀 그래요. 이게 좀 그래요. 특히 감자 같은 거, 솔라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가열에 의해서 파괴도 안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건 잘라내야죠, 어느 정도. 무슨 말, 무조건 다 껍질을 살리는 게 아니고 상한 부분 있으면 당연히 잘라내줘야 돼요. 건강이 우선이야. 그런 걸 살려내는 것보다 건강이 우선이고, 그런 거 보면 죽으니까 건강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이제 깨끗한 식재료를 썼을 때는 조금이라도 아끼자,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또 나왔습니다. 흰색 육수는 당근 대신에 당근이 들어가도 되는데 당근이 이제 뱉는 그런 향 성분이 진짜 좋아요. 그 당근 먹으면 맛없어 이러잖아요. 근데 이거 육수에다가 빠트려가지고 육수를 내잖아요. 당근이 가지고 있는 그 성분이 정말 좋은 향을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육수 끓일 때 한번 해보세요. 당근의 그런 향이 또 있거든요. 그게 정말 좋아요. 그래서 이제 당근 대신에 무, 버섯, 대파를 대체하기도 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특히 여기서 무랑 대파 같은 경우는 황화물 같은 게 있어요. 이게 생선 그 피쉬 스톡을 만들 때 그런 비린내를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치 제거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통해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린내를 제거하기 위해서 뭐 된장을 쓰는데 된장에는 뭐 콜로이드성이 뭐 어쩌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무랑 대파 같은 경우는 매운맛 성분이 있는데 이 매운맛 성분이 비린내를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 막 생강 같은 거 넣잖아요. 막 비린내 제거하려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도 책에서 봤는데 그 비린내나 안 좋은 성분을 이제 없애는 게 아니고 우리가 혀에서 때 맛을 봤을 때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야. 비린내가 안 난다고. 그러니까 이런 역할을 하는 식재료가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생각이고, 황화물이 이제 비린내나 결착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막 이제 조리하다 보면 불쇼 같은 거 하잖아요. 불맛을 주기 위함도 있지만은 불쇼를 하면서 알코올을 넣어. 알코올이 이제 휘발이 돼. 휘발이 휘 날아간다 이 소리거든요. 알코올이 휘발되면서 비린내와 같이 같이 결합이 된 상태에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플람베라는 걸 하는 거예요. 플람베는 이제 그러니까 불쇼 같은 걸 의미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을 할 때 플람베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 하나는 이제 알코올이 휘발되면서 이제 저 위로 날아가는데 물 증발하듯이 날아가면서 비린내를 딱 잡고 같이 물귀신 작전 같은 거지. 물귀신처럼 같이 날아가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괜히 플람베 하는 게 아닙니다. 괜히.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뼈봅시다. 스톡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나와 있는데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요소 중 하나이죠. 왜 중요하냐? 스톡의 향과 색을 이제 부여한다 라고 나와 있죠. 스톡의 향과 색. 스톡은 어찌됐든
간을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 왜냐면 이 스톡을 어떻게 쓸지 모르니까. 이거를 그냥 뭐 조리하다가 육수 겸 이렇게 딱 잠깐 넣는 정도도 있는데, 이것을 졸여가지고 데미그라스 소스를 만드는 게 있어. 근데 이 스톡이 있어. 딱 떠먹어봤는데 이 스톡 자체를 먹었을 땐 짭짤하게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이것을 졸이면 어떻게 돼? 수분은 없어지는데 염분은 그대로 남아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 좀 더 짜지겠죠. 그러다 보면 데미그라스 소스 만들 때 완전 낭패를 본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스톡을 만들 때는 이제 간을 하면 안 된다고 나와 있었다 그랬죠. 저번 주에 제가 설명했죠. 기억이 안 나시면 지금이라도 알면 됩니다. 그래서 향과 색을 부여한다. 그러니까 항상 뭐 요리 공부할 때 계속 여러분들의 얼굴을 떠올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이제 카라멜라이징을 한다. 그러면 이제 카라멜라이징을 하면은 여러분들 눈으로 봤을 때 이게 실제로 갈색이 난다. 그리고 코로 맡았을 때 카라멜라이징 하면 그 특유의 색깔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유의 향이 있잖아. 일반 그런 양파를 맡았을 때보다 카라멜라이징을 하면 그 양파가 어느 정도 이 갈색을 떴을 때 그런 향이 있잖아. 그리고 이제 이걸 먹어봐. 그럼 먹어보면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생양파를 먹는 것과 카라멜라이징을 시켰을 때 그 양파를 먹는 거는 또 맛이 다르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해 못하고 너무 많은 내용인 것 같다 싶으면은 눈, 코, 입을 생각하시면 됩니다.